레벨하고 커브하고 관계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과제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당분간은 흑백으로 과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색상을 빼고 그냥 명도만, 채널 하나만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널 하나가 다 이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채널 3개짜리를 공부하는데, 채널 3개짜리가 컬러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흑백 사진으로 과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때까지는 컬러 사진인 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바로 흑백으로 바꾸고 과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 사진을 커브를 사용해서 한번 밝기를 조정해 볼게요. 커브는 곡선인데요. 컨트롤 M을 하면 이렇게 곡선이 나와요. 이 곡선을 이용하면 밝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면 밝아지고 아래쪽으로 낮추면 어두워져요. 밝아지고 어두워지는데요. 입력과 출력의 숫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입력은 150인데 출력을 99로 한다, 그 개념인데요. 뭐냐면 원래는 여기였는데 요 포인트를 이렇게 낮춰서 어둡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밝기보다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인 거고요. 위로 올리면 입력은 103이었는데 출력은 157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위치에서는. 그래서 원래보다 더 밝게 수치를 바꾸겠습니다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 커브는 아래쪽하고 위쪽의 변화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가운데 쪽의 변화폭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둡게 할 때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어둡게 하면 가운데는 변화폭이 크고 위와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약간 적은 형태로 밝기를 변환하는 게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커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밝거나 어둡게 할 수 있고요. 가능하면 거의 모든 사진의 밝기를 커브로 조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이유는 나중에 차차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런 사진이 가장 커브로 밝기 조정하는 사진의 대표적인데요. 아래쪽이 약간 어둡긴 하지만 실제로 순광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찍은 사진은 커브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정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기 때문에 가장 커브를 사용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순광으로 찍은 사진이라서, 대신 이 사진은 뒤는 어둡긴 하지만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순광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늘빛이 아주 잘 들어왔거든요. 이 사진은 맑은 날인데 이쪽이 구름 때문에 약간 그늘졌지만 전반적으로 순광이에요. 이런 사진일 때는 곡선으로 밝기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진일 때는 곡선으로 밝기를 조절하면 일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곡선 범위 내에서 조절하고, 그 범위보다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이때 한계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곡선의 한계를 벗어난 사진들은 거의 작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밝기는 곡선에서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열었냐면, 아래쪽 여기를 밝게 해주고 싶어서 아무리 끌어올려도 밝기 조정에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 레벨을 사용해 주면 조금 더 효과적인데요. 레벨은 가운데 감마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낮추면 여기가 아까보다 확 더 밝아졌잖아요.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가운데 회색을 여기면 외우기 쉽게 64로, 여기 한 64 정도 되거든요. 가운데 회색을 64로 만들고 0부터 64까지를 다시 128로 바꾸고 64부터 255까지를 128단계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고, 제가 110도 맞고 해서 이거 언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레벨로 들어가면요. 0, 128, 255인데요. 레벨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낮추면 이 부분이 밝아지잖아요.
아까 커브보다 레벨이 훨씬 더 많이 밝아져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밝게 해주는 거냐면 0, 128, 255인데 이건 64였잖아요. 128을 64포인트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 그 중간 톤을 훨씬 더 위로 끌어올려 버리는 개념. 원래 64를 128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진이 또 중간 톤 부분이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생겨요. 대신 레벨은 지금 0하고 255의 포인트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점의 위치를 바꿔서 밝기를 아무리 조정해도 가장 어두운 부분하고 가장 밝은 부분의 밝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만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진에서 곡선을 사용해서 밝기를 조정할 때도 이렇게 밝거나 어두워지는데요. 가장 어두운 색하고 가장 밝은 부분의 점은 위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돼요. 대신에 밝기를 조절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려서 이 위에가 이 윗선에 붙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 위치면 192인데요. 192 이상에 되는 데이터는 사진에서 사라진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이 다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낮추면 밝아지긴 했지만 안에 구름의 디테일이 남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많이 남아 있고요. 물론 낮추면 구름의 디테일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려서 위에 붙여버리면 구름 부분의 디테일이 확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밝기를 조정할 때 윗선을 붓게 한다든가 곡선에서 이렇게 아랫선을 붓게 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밝기 조정을 할 때 아래쪽 이만큼 위쪽 이만큼을 한 개로 보고 더 이상 밝게 조정하는 일도 거의 없고요. 더 이하로 밝기 조정할 일도 거의 없어요. 포토샵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사진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익숙해져 있냐면 촬영할 때 이 밝기나 이 밝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촬영을 해요. 이게 감각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알게 돼서 포토샵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범위를 기억하고 이보다 어둡거나 이보다 밝게 찍혀 있으면 다시 재촬영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둬도 나중에 포토샵으로 다 조정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밝은 게 많은 사진은 이렇게 어둡게 찍는 게 유리하고요. 어두운 게 많은 사진은 이렇게 밝게 촬영하는 게 더 유리해요. 어두운 게 많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이 배 부분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차광막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그늘져 있어요. 여기도 어둡고요. 빛이 직사광선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지금 다소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레벨에서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낮춰보면 이 부분의 디테일들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나중에 아주 이상적인 더 좋은 사진을 만들 땐 이 부분의 디테일까지 다 살려줘야 하는데요. 노출을 아까처럼 조금 밝게 찍는 게 유리하지 어둡게 찍어 놓으면 이런 부분의 디테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촬영을 했을 때 이번에는 억지로 한번 제가 재현해 볼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레벨에서 레벨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낮추면 상대적으로 사진이 밝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밝아지긴 하잖아요. 위에 있는 이 포인트는 낮추면 이렇게 밝아지고요. 아래쪽에 요 점은 올리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게 흰색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올려서 내하고 다시 레벨에 들어가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이걸 클리핑 되었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잘려나가 버리게 돼요. 촬영할 때도 그렇고 흰색이 한번 잘려나가게 되면
요런 부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잘려나가고 난 상태에서 여기를 어둡게 해주려고 이렇게 어둡게 해줘도 나머지는 어두워지는데 이 부분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여기, 여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포토샵에서는 한번 적용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촬영할 때랑 똑같아요. 이게 촬영할 때 노출 오버로 촬영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최초 촬영했을 때 데이터가 이건데요. 이 상태에서는 커브를 사용해서 밝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구름이 드라마틱하게 어두워져요. 실제로 이렇게 촬영된 사진은 나중에 밝기를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톤이 살아있으면 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상단 어둡게 해주고 다시 상단 구름이 층이 있으면 이렇게 층을 좀 더 나눠서 작업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를 좀 더 어둡게 두 단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어둡잖아요. 지금 또 여기가 밝아서 좀 꺾어 낮춘 거예요. 가운데를 이렇게 밝게 해서 최종 사진을 만들어요. 그러면 최초 촬영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더 드라마틱한 사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구름의 디테일도 잘 살릴 수 있고 조금 과하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줬지 조금 세요. 그런데 촬영할 당시에 이거 최초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찍지 않고 노출을 이렇게 밝게 찍어 버리면 나중에 아까처럼 하려고 여기를 선택하고 밝기를 이렇게 낮춰줘도 아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이 부분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안쪽에 다 들어와 있도록 이렇게 찍기만 하면 돼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히스토그램을 공부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상적인 그래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돼요. 살아있을 수 있게요. 특히나 흰색만 들어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촬영했을 때 약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찍혀 있어도 밝기를 조절하면 문제없이 살아나요. 그런데 조금 더 밝게 찍어서 이렇게 클리핑 되어버리면 이번엔 좀 과하게 할게요. 요만큼 내려올게요. 이렇게 클리핑 될 정도로 밝게 찍으면 히스토그램 촬영했을 때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리 나중에 하늘을 구름을 좀 더 어둡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를 낮춰도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노출을 할 때는 사진이 다소 밝거나 어두운 거는 아무런 상관없고요. 특히 하단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사진 잘 찍게 되면 하단에 문제 생길 상황에서 찍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찍은 데이터 중에 그렇게 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가능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만들지 않는 한 그만큼 안 생겨요. 그래서 상단만 잘 볼 줄 알면 좋은 환경에서만 찍게 되거든요. 상단만 해결하는데 요렇게 요만큼도 안 돼요. 여기 요만큼 나중에 요만큼 잘리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제 수강생 분들께서 촬영한 사진이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요만큼이라도 잘려나가면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노출에서 클리핑 되는 거 막아주시고 요만큼이라도 잘려나가면 요게 클리핑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